여러분, 오늘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로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엔비디아 본사 회의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급하게 호출된 임원들 앞에는 방금 한국에서 날아온 짧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의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삼성전자 2나노 공정 수율 60% 돌파 확인. 이 숫자를 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적인 유리, 산산조각났다는 그야말로 지갑 변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율 60% 100개 만들어서 40개 버린다는 건데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판에서 60%라는 숫자는 명확한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발효 대량 양산을 논의할 수 있는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엔비디아가 긴장하고 일론 머스크가 줄을 서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코스피 시장과 투자자들의 계좌에 어떤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반도체 시장, 특히 AI 칩 시장에는 하나의 종교 같은 상식이 있었는데요. 설계는 우리가 하지만 최첨단 칩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TSMC 딱 한 곳뿐이다. 만들 곳이 한 곳으로 정해져 있으니 권력은 철저하게 파운드리 업체에 있었습니다.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AMD든 TSMC 앞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얌전히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됐고 납기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참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TSMC의 왕자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 60%를 넘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가 두려워한 건 삼성이 갑자기 라이벌로 급부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예민하게 반응한 건 바로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였는데요. 여러분, AI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성능이 똑같은 칩이라도 한 분기 먼저 시장에 푸는 쪽이 수십조 원을 쓸어담게 되죠. 그런데 만약 TSMC 공정에 병목이 생겼을 때 삼성 2나노 수율이 안정권이라고? 그럼 삼성을 대안으로 써볼까 하는 카드가 생긴 거예요. 대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팹리스들의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납기, 가격, 기술 로드맵에 대한 주도권이 TSMC의 독점에서 분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 균열을 삼성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삼성이 2나노 수율만 잡았다고 빅테크들이 덥석 물량을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운 히든카드가 등장하죠. 바로 독자 GPU 설계인데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였습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 압도적 1위죠. 하지만 유독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엑시노스 이야기만 나오면 작아졌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었는데 삼성은 엑시노스를 만들 때 핵심 연산을 담당하는 GPU 설계를 외부 기업에서 빌려와야만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는데 바지는 남의 것을 빌려 입은 거죠. 겉보기엔 그럴싸해도 움직일 때마다 불편합니다. 최적화가 안 되니 발열이 생기고 전력 효율이 떨어졌던 거죠. 매년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덤이었는데요. 삼성 경영진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설계 주도권이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바지를 빌려 입는 신세라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시작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GPU 인재들의 심장부인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영국 거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퀄컴 출신의 시니어급 GPU 엔지니어들을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죠. 돈으로 해결하라 한다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삼성은 알았던 겁니다. 수십 년의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시간과 사람을 통째로 사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3년의 침묵 끝에 드디어 남의 설계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삼성의 공정과 메모리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독자 GPU 아키텍처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독자 GPU라는 완벽한 설계도가 생겼으니 이제 이걸 기가 막히게 찍어낼 공정만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삼성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도입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류의 누설을 막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꿈의 기술이었지만 초기에는 수율이 안 나와서 시장에 온갖 비웃음을 샀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아직 이르다며 안전한 기존 방식을 고수했죠. 하지만 삼성은 매를 먼저 맞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3나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쌓은 실패와 시행착오의 데이터, 그것은 고스란히 삼성의 경험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나노 초미세 공정의 전장이 열리자 상황도 180도 역전됐는데요. 2나노부터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모든 파운드리가 무조건 GAA 방식을 써야만 합니다. 경쟁사인 TSMC가 이제 막 2나노 GAA의 복잡한 공정제어와 싸우며 헤매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수율을 60%까지 뚫어버린 거죠. 남들이 처음 겪는 고통의 터널을 삼성은 이미 지나왔다는 겁니다. 기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결정적 순간이 되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고 움직인 큰 손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과 개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남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처리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에러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안정성이 요구되죠. 공급이 끊기면 자동차 공장 전체가 올스톱되는 생명줄입니다. 그 깐깐한 테슬라가 다음 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전자 쪽으로 돌린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왜일까요? 가격을 깎아줘서?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돈 몇 푼 아끼자고 리스크를 지는 영역이 아닌데요.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매료된 진짜 이유는 바로 턴키 구조의 마법 때문입니다. AI 칩은 GPU 연산 기능만 좋다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연산 장치 옆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부어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자칫 GPU 설계 역량이 있고 2나노 최첨단 파운드리로 칩을 찍어낼 수 있으며 최고 사양의 HBM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고 이 모든 걸 하나의 칩으로 묶어내는 첨단 패키징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지붕 아래서 다 해줄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에 칩 설계를 맡기고 하이닉스에 가서 HBM 사오고 딴 데 가서 패키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식당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재료로 최고의 자율주행 요리를 만들어주라고 주문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설계에 문제가 생기면 공정 부서와 패키징 부서가 한 회의실에 모여 즉각 해결하게 되죠.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고 책임 소재는 명확하며 비용은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에 문을 다시 두드리는 진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를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받아주는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분할인데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두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주시는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 원을 쏟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돈은 곧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 장비 회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과거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덕분에 10배를 갔듯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인 지금 삼성전자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HBM4와 유리 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입니다.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찌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PSK 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인데 웨이퍼가 종이자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저 커팅인데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유리 기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지죠. 고성능 AI 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 옵틱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필 옵틱스는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 전기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 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미 시제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양산이 확장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 길목을 기술력으로 틀어지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3배 바꿔줄 히든 종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딱 그 꼴인데요. 사람들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삼성전자의 HBM4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이 기업, 공시 하나만 뜨면 점 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히든 리포트, 지금부터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이 히든 소부장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자동 발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 텔레gram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소부장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아니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